두 번째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문제에서도 6가지 중에 없었던 또 하나의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글로벌 훈풍 지속, 원전의 투자 전략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전 어제는 영국과 미국의 협력 소식이었다면 오늘은 스웨덴이었는데요. 이제 스웨덴 정부가 내년도에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앞으로 12년간 하나로 32조 7천억 원가량의 지원을 해달라라는 예산안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원전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호재도 있었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14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I 수요가 증가될수록 가장 큰 수혜, 원전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안에서는 우진이 대장주였죠. 16%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도 윗꼬리가 조금 달렸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세가 분출됐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원전에서 조금 아쉬운 건 그 테마의 연속성일 텐데요. 호재가 있어도 반도체 제약 바이오가 가려지기도 했고 매일매일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부담입니다. 현재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세하게 들어보시면서 오늘 그 고민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원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원전, 오늘 앞서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우진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선을 두산에너빌리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안 움직이니까 이거 원전을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서 두 분께 투자 전략을 물었습니다. 자, 한 분께서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물음표 3개를 그려주셨고요. 또 분할 매수라고 해서 SMR 위주로 보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김신 팀장님이 적어주신 게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각일 것 같아요.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들다 보니까 원전에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치고는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도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크게 추세를 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박스권 라인대를 그리면서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 같은 경우엔 크게 2가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 정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로 보게 되었을 때 원전을 진행을 한다는 건지 혹은 좀 잠시 뒤로 밀어두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두 번째 미국 쪽에서의 이슈는 긍정적이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라든지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제 노이즈가 어떻게 또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결국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미국 간의 협력이라든지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과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그래도 조금 잡혀야지만 그래도 또 이제 단기적으로 랠리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물론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이다 보니까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기는 하나 다만 기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큰 종목을 분할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원전 관련주 중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우진이라든지 혹은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25일에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판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원전 해체 관련 종목군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트레이딩성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만약에 재가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원전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해체 관련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해체 관련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군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 공략주로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예. 그 이제 다른 분께서 맞아요. 이미 갖고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레이딩권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매력이 넘친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전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적어주셨고 SMR 위주로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SMR하고 다 연관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원전 관련주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조방원 빼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방원에 대한 흐름도 일부 차익 매물 나오고 조정을 받아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 일선상에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책의 방향성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정책에 대한 흐름들에 의해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들이 정확하게 조선, 방산, 원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전에 대한 흐름들이 최근에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은 대형 원전보다는 확실히 SMR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듯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사실 대형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짙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스웨덴도 지금 소형 원전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뭐 엔비디아, 오픈AI도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 추진하는데 이게 원전 10기에 맞먹는 수준의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소형 원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원전 시장이 소형 원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원전주들의 흐름들을 볼 때 이제는 소형 원전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형 원전에 관련해서 ISMR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준들을 좀 갖춰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 잡혀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종목에 대한 흐름 하나 말씀드리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셔서 좀 놀랐는데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사실 소형 원전 쪽에서는 뭐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기기 제작부터 뭐 터빈 원자로 모든 밸류체인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고 최근에 수급도 보게 되면 외인들의 수급도 크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관들도 8월 달에 팔았던 분량을 슬슬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SMR 쪽에서 가장 탑픽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 뭐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 상승폭과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기술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설계라든가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도 수혜가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전기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소형 원전에 대한 핵심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라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 흐름은 꾸준히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원전 해체 관련주 있죠. 그것도 분명히 수급 한 바퀴 돌 때가 됐어요. 또 이번에 연말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재료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진이라든가 저는 또 보고 있는 종목이 비추르테크 이 종목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원전 해체 쪽에서는 이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놓고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원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폭넓게 다뤄주셨습니다. 자, 관련한 종목들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